김 기자가 간다. 김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또 다녀오셨나요? 예, 요즘에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열대야 지금도 때문에 너무 너무 더워서. 고생하는데 이 더위를 좀 훈훈한 바람으로 좀 식혀줄 그런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세월호 노란 우산을 들고 인간띄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월호 모형을 그려서 뭔가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프로젝트는 기획한 사람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4.16 연대나 가족협의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순수하게 네. 이제 모여서 제안하신 분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세종시에서 네. 그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수부 앞에 1인 시위라든지 홍대 피켓팅이라든지 광화문 피켓팅이라든지 좀 아픔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 성함이 서영석 씨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의 그 조합 이사장 그냥 이름이 똑같네요. 네. 같은 분은 아니고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예, 저도 이제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이분 이제 얼굴을 몇 번 봤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분이 서영석 씨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분 역시 어쨌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어찌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세월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대책이나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또 하나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짐이 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나도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거는 조금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단순히 우산을 하나 들어줌을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한 장의 사진을 나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월호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에 엄마들이나 그러니까 아기들도 데리고 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장이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크게 별다른 그 계기는 없고 그냥 이 세월호 사건이 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편안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계속 진상규명을 이어가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 광주, 세종시 이렇게 이어왔고요. 이번에 안산까지 5번째 행사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분이 계속 다니셨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기획을 했고 이제 혼자서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우산, 세월호 노란 우산을 300개 이상을 매번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다 이제 보니까 제작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SNS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제 온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 곳이 제주입니다. 예.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이고 제주의 민들레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 행사가 처음에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된 곳이 인천입니다. 단원과 아이들이 그렇죠. 세월호를 처음에 탔던 곳이고요.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온 곳이 해수부가 있는 세종시입니다. 이 지난주에 행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곳에서는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인간띠로 쭉 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렇다, 우리들의 바람이 이렇다는 것을 해수부에 보여줬고요.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요. 정말 우리 세월호 특조위 때 연장되지 못해갖고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데 해수가 좀 뜨끔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좀 이제 뜨끔해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눈여겨볼 점이 뭐냐?
안산입니다. 예. 그것도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도 안산초등학교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의 초등학생 340여 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노란 우산을 들고 세월호 형상을 그렸습니다. 운동장에서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이제 많은 생각 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 글쎄 그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또 부모님께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본인들이 이런 어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인터뷰 영상과 그 아이들이 했던 모습도 보면서 좀 이렇게 되게 그 마음이 와닿던 게 아이들이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그 요셉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들은 사실은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요셉이도 항상 물어봐요. 아빠, 노란 리본은 왜 달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가 맨날 그 얘기해요. 노란 리본 왜 달고 다녀?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언니, 오빠들이 되게 그 하늘나라 가서 그 언니 오빠들을 좀 기억하고 싶어갖고 달고 다니는 거라. 사실은 그 설명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방금 인터뷰에서 우리가 봤듯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지 잘 모른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언젠가 사진 한 장, 언젠가 영상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내가 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구나. 되돌릴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다. 이런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추억들, 그 다음에 그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산 초등학교에 딱 갔을 때 제일 놀란 점이 학교의 곳곳에 정문을 비롯해서 그 벽화라든지 이런 게 세월호와 관련된 노란 리본이나 그런 배 형상, 우주선, 이런 아이들의 꿈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곳곳에 기억되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월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학생들의 배움,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제 일부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노란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산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어떤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 못하는 일.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 이하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교생 5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 500명 중에 정말 저학년들을 제외하고는 340여 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렇게 그 인터뷰 좀 해봤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상한 아저씨랑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게요. 아이들이 이제 함부로 인터뷰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제 이 때학볕의 더위에, 왜 우리가 이걸 할까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그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그것들 기억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세월호 참사로 정말, 가족 곁을 떠난 분들의 어떤 그 기억이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오늘 행사에도 안산 지역의 이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님들이 좀 적지 않게 그래도 참여를 같이 해주셨어요. 오셔서 같이 그림도 같이 좀 그려주시고 같이 노란 우산도 들고 했는데 오늘 저랑 이야기를 나눈 게 창현 아빠입니다. 옛날에 그 김무성 대표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거의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했던 그분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꿈과 많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죄스러운 나라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정말 이 부끄러운 나라, 이 거짓된 나라에서 내가 한 사람의 기성세대로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줌이 정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상규명이냐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 아이들 보면은 좀 힘이 나고요. 또 예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예쁘고 귀엽고
진짜 주머니에 뭐 있으면 하나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진짜 이 나라 아이들이 이 미래의 그런 주인공이니까 지금 기성세대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된 그런 사회를 된 것은 저 역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의 꿈나무들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인터뷰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뭐라도 주고 싶다는 말. 그렇죠. 정말 그 아버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무사히 커 나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그렇게 그 국민을 위한 정말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아버님의 그 인터뷰 내용과 말이 참 절실히 이제 다가오는데, 자, 기성세대라는 말, 참, 기성세대가 우리는 항상 그 기득권을 챙기는 세대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성세대가 반성하는 그런 세대로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해서 자꾸 뭐 지겹다, 잊어야 된다, 이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날 이후에 참사 이후에 인양 안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안 되고 있습니다. 특조위 끝났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방금 탕윤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좀 이 거짓된 나라, 타락한 나라, 못된 나라, 나쁜 나라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특조위나 인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사고의 그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의의가 있고요. 이번 행사가 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양평에서 마찬가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주 세월호 관련된 선전전을 하고 있는 고향에서도 다다음 달에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국민TV 조합원들이 이런 행사는 또 이제 빠지지 않으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만나뵙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이런 행사를 참여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국민TV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이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학교나 좀 오늘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서영석 기획자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 이 우산을 오늘만 해도 340여 명의 학생들,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우산이, 만약에 이 우산을 거기다 막 메시지도 쓰고 여러 이제 같이 이제 자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우산을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좀 예산 문제가 그렇죠. 가장 커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돈을 그렇죠. 받아서 또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그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340개를 또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산이 워낙 튼튼하고 잘 만들어서 장우산이라고 그렇죠. 해갖고 만 원씩만 잡아도 340만 원인데 솔직히 자발적으로 우리 서영석 씨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그렇죠.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갖고 저 같은 이제 뭐 한 사람이 2개 사서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보내주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예를 들어서 해봤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내가 우산을 들음으로써 이 우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갖고 정말 비 오는 날 전국에 노란 우산이 정말 쫙 펼쳐진다면 그걸로써 또 다른 이렇게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고 추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좀 예산 문제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4개 사고 4개는 보내드린 걸로 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서의 좀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장마철에 이 노란 우산이 좀 많이 이렇게 거리 곳곳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날씨도 너무 더운데 비도 좀 오고 간절히 또 바라는 거는 사실 이제 특조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형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김 기자가 계속 이제 세월호 관련된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달에 벌어졌던 세월호 관련 뉴스를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서 한번 했으면 끝으로 좋겠는데. 요거 하나만 저도 짚으면은 제가 조만간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네. 어떤 정말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지금 가족들에게 세월호 온전한 인양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하고 특조위 활동과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조위나 인양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저희 더 아닌 피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